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 다시 함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유식입니다. 요즘 행정통합 그야말로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블랙홀처럼 모든 지역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정작 시민분들은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 대전 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권에서 먼저 특별법 발의를 했고 정부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과연 이 특별시를 향한 통합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회와 변화를 만들어 올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당위원장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천준호 행정안전부 범정부 행정체제 개편지원단 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장 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진종원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공주대학교 교수 진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비롯해 대전 충남 시도민 여러분도 방청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통합을 둘러싼 궁금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기 전에 충남과 대전의 태동부터 통합 논의 배경까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원조 과학도시 대전. 수출액 전국 2위,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충청남도. 예로부터 충청도에 속해 있던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가 설치되면서 36년 동안 행정적으로 분리,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의 경계가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지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크고 힘 있는 지방정부의 탄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로 서울과 경기 다음인 전국 3위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314개 조문과 288개 특례로 구성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방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은 충청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충남과 대전은 지금 대한민국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통합이 필요한 건지 또 어떻게 통합을 하려는 건지 그 궁금증 하우와 와이를 중심으로 통합 하와이 순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통합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통합특별시의 명칭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입니다. 박정현 의원님, 이 통합이 네. 지금 이 시점이어만 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이 너무 초집중 과밀화되어 있는 거죠. 면적의 한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 51%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58%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 매년 비수도권의 청년 7만 명이 수도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고 또 수도권은 과밀이어서 여러 부동산 문제, 삶의 질의 문제, 여러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 그 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자원들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려면 지역에 뭐 인적 물적 자본도 내려보내주지만 실제로 권한과 재원을 내려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산업이나 그리고 문화나 환경이나 이렇게 엮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건데 지금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혁신적인 재정 지원과 그리고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내려보내줘서 지역 주도 성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2024년 11월 21일 날 통합을 선언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아무리 통합을 하고 싶어도 그리고 지역의 그 지역 주도 성장을 하고 싶어도 중앙 정부에서 권한과 재정을 내려보내 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답을 한 거죠. 그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균형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정문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통합의 논의는 있어 왔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과거와 지금의 진행하면서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통합을 바라보는 저는 정부의 시선과 준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통합은 사실 지역에서 행정의 내부 효율이라든지 재정 절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감도 적었고 또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가 자체의 전략이 바뀌었다. 즉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와 지역 소멸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5극 3특을 제안하고 그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대전 충남의 통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번 통합은 제도를 법적으로 아주 규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합 선언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제주특례자치시의 그런 권한 그리고 여러 재정적인 권한 이양 등을 법과 제도로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속도는 물론이고 책임도 함께한다. 즉 정부는 이번 법을 속도감 있게 만들고 있지만 향후에도 특례라든지 여러 재정적인 지원을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함께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즉 과거의 논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현재의 논의는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그런 논의라고 이렇게 실행하는 논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가장 큰 차이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종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통합의 명분으로 광역 경쟁력과 재정 분권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네, 일단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전국 그 17개 시도 그리고 지방 14개 시도 단위로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하고 제각각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겠다라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한 것 같고요. 이런 인식은 거의 15년, 20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을 생각하면 100점짜리 정답은 당연히 이제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전 충남 통합은 100점짜리 만점짜리 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 하나의 강력한 중심, 지방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중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싶고요. 또 균형발전, 균형성장 관점에서 대전 충남에서 촉발된 이런 움직임이 대구 경북에서도 광주 전남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4개 권역 중에서 3개 권역에서 이것이 이제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 성장,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울 수도권에는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과 자원과 이런 것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저절로 형성이 되어 있는 혁신 체계, 초광역 혁신 체계를 지방에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야별로는 공간 그리고 산업에는 이제 인재 양성 계획이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체계 혹은 거버넌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정밀한 계획을 과연 시도 단위로 해서 지방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중심을 성장 엔진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차선책으로서 대전 충남 통합은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통합의 명분을 어떻게 보면 시기별 이런 흐름을 통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합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바로 특례 조항인데요. 단장님이 우선 특별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여당이 발의한 충남 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해서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를 경제, 과학, 국방 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조항 수도 총 3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특례가 288개 특례를 포함하는 수준입니다. 이 288개 특례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반 행정 분야의 조직권, 자율 확대 이런 내용들이 한 41개 정도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 특례가 15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 활성화 특례가 한 80여 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별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개발 특례가 한 45개, 그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복지 등 이런 기타 분야 특례가 107개 정도 담겨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을 왜 통합하려는 건지, 어떻게 하려는 건지 하우와 와이를 중심으로 통합 하와이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통합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통합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례 조항에 관련한 내용들인데 단장님, 특례 조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지원단장 천준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도권 중심의 단일 성장 모델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강력 지방정부 행정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법률에서 부여하고 재정 지원, 산업 활성화 등 7개 분야에 288개 특례를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분야입니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가감히 이양하고 과학 중심 도시 조성 및 지역 전략 산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적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게 될 경우 지역 내 총생산 전국 3위, 수출액 전국 2위 수준의 초강력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이런 통합특별시를 기업이 먼저 찾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등 19개 지구나 특구지정, 행정, 재정,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이
활동의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규제를 가감히 개선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인 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각종 특례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이겠습니다. 다음 도시 개발 분야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로 도시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련 규제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역세권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낙후 지역은 지역 활성화 지역 우선 지정 등을 통해 도시 공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물류 체계도 전략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역시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권한도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통합지방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부단체장 부교육감 정수도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확대하여 인사 자율성, 조직 자율성을 높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체계를 만들고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고 이전기간 종사자들이 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의료, 교육 등 패키지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 관악구역 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성장이 결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 내 인구 감소 지역에 유치원 3세 미만 입학, 다문학생 교육과정 자율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 은퇴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 도입 등 농림수산 분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은 함께 꾸는 꿈이다. 수도권만큼 기회도 많아지고 살기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통합은 기회의 문이다. 좋은 기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통합은 경제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통합은 미래다. 대전과 충남이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아요. 통합은 일자리다. 젊은 사람들의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행정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대해서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패널분들과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 결국 본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삶의 질 분야일 텐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 이정문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시민들께서 제일 궁금한 것은 그래서 통합이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결국 무엇이 좋아지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동과 생활관의 변화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통학, 통근, 병원 이용,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대전 충남을 큰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동은 더 쉬워지고 우리 더 선택지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인데요. 이렇게 통합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그 위상을 갖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좋은 기업들이 우리 통합시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청년들도 우리 지역에서 더 살 수 있고 또 부모들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3번째는 교육, 복지, 의료 등에 있어서의 질적 개선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시에 내려지는 재정과 권한을 통해서 지역 의료 거점을 만들고 또 지역 맞춤형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우리 충남, 대전에 맞게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 소멸되는 지역도 많고 있는데 이런 곳에 이런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면 우리 충남, 대전 충남은 더욱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교육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정희 의원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많은데요. 아닌가요? 네. 네. 일단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우리 살림살이가 더 나아집니다. 지금 통합을 하면 통합 지원금이 연 5조가 오지 않습니까? 네. 대전 충남의 올해 예산이 합하면 20조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의 4분의 1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산 중에 대전 충남이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20조 가운데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 4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5조라는 예산이 다시 오기 때문에 실제로 대전 충남에서 필요한 일들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수건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환경, 문화 시설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시민 삶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핵심은 경제 일자리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반드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30%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연계 사업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통합은 뭐뭐다 해서 기회다, 미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통합이 되면 대전과 충남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혁신의 분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미래 먹거리, 미래를 창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이 갖고 있는 R&D, 기술, 인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남이 갖고 있는 제조업과 같이 시너지를 내면 대전 충남이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또 프라이드도 생기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산업 연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가 더 나아지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두 행정 통합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고 또 결국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 시민 인터뷰나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 가장 관심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 대한 문제 또 공공기관 이전인데요. 단장님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행정 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일단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전에 있는 그런 연구개발 역량하고 충남의 첨단 제조 기반이 사실 연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충남 지역에 특화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역 주도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지역 전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통합특별법안에는 경제가 국방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되고 투자 진흥지구 우선 지정이라든지 세제나 행정 지원들이 이제 대폭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드론 사업이든 우주 산업이든 이런 첨단 산업 분야의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고요. 결국 이 통합특별시가 연구개발이라든지 생산, 서비스 전반에서 연쇄적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좀 창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특별법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토로 이렇게 명문으로 들어 있고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어떤 집접화 특례도 일단 일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역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 전략 산업하고 공공기관 이전 설립이 이렇게 좀 연계가 되면 관련 산업의 어떤 집접화 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해지고 민간 부분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산업이 발전되고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강력 교통망과의 어떤 연계가 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게 되면 결국 지역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는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은 이제 재정 지원 분야인데요. 통합 이후 사람들을 숫자로 기억하잖아요.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고 또 아주 중요하지만 숫자에 매몰되지는 말자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조금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방 주도 성장을 왜 지금 이야기를 할까?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 소멸 대응이 많이 듣던 키워드였는데 적극적이어서 좋긴 하지만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방에 주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방이 성장하지 않으면 국가 성장도 없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지역에 재정 투자를 하겠다, 몇십조 규모로 하겠다, 그런 진정성을 좀 믿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 성장이 곧 국가 성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통합특별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많은 이제 산업 투자도 하고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사용될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조 중에서 일부는 아마도 아주 재량껏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당연하게도 중앙정부, 중앙부처의 사업과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 혹은 통합특별시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던 것처럼 개별 부처의 사업을 쫓아다니고 개별 부처의 어떤 방향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방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별 부처가 제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 제각각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적어도 중앙 부처 내에서 핵심 부처의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범부처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활성화될 때 지방정부가,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통합특별시 법안에서 긍정적인 것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내용적으로 그것에 필요한 협약이라든지 파트너십의 의미를 담는 키워드를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그대로 100% 실행이 될 것인가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또 대전 통합특별시민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수평적인 관계하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런 과정 하에서 20조 원을 쓰게 된다면 아마 삶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박정현 의원님 추가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재정 부분에 지금 논쟁이 조금 있는데,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연호조 4년간 20조에게 그거밖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5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지금 대전 충남 예산의 4분의 1이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그 통합 지방 정부를 만드는데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진정훈 교수님 말씀하신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돈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소위 우리가 재정을 중앙에서 가져오면 꼬리표 달린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뭐 복지에 써야 된다, 교육에 써야 된다, 뭐 주민 편의시설에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이 예산은 지역 주민과 통합시장, 통합의회가 논의해서 이렇게 씁시다 하고 하면 그 방향으로 쓰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요.
뭐 간판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 비용으로 일부는 쓰지만 나머지는 다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4년 후에는 지역 재정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할지 기대와 또 그리고 궁금한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통합의 길. 시민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국민은 그냥 따라와라 하는 식이죠, 지금. 도대체 언제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우리의 삶을 결정하라는 권한을 줬습니까? 대전 충남 통합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나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2월 1일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0,00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만 가지고 우리 대전 시민들이 다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대전 시민 중에서 이 통합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특별법안 설립 과정에서 교육계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통합교육감 대신 복수교육감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계에 대한 의견이 이런 것들 다 무시가 돼 있고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명백하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정치권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행정통합을 주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투표를 하자며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이견이 많은 대전 충남은 통합이 불발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1급 체제를 깨려면 그에 대응할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2026년 7월이라는 출범 기한이 아니라 통합이 정말 우리 마을에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일 것입니다. 네, 이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 기대와 함께 분명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아직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합 이것이 궁금하다.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해주실까요? 네, 충남 아산에서 온 전형준입니다. 네. 통합이 되면 수도권 1급 체계를 극복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시가 통합시만이 가지고 있는 의료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통 인프라 확충 그것을 통합시만의 선진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와 구축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인프라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진 교수님께서 해주실까요?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당연히 의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통합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권 단위로 의료 서비스가 재배치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의료 격차 자체는 지역 균형 발전에서 생활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충남 같은 경우는 남북 격차가 되게 크고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점은 다들 알고 계신데 이제 충남 대전 권역으로 보면 크게 볼 때 충남의 북부 지역과 또 남쪽의 대전 권역이 크게 두 개 중심지가 생기고 중심지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충남 도민 특별 시민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의 어떤 재배치 분명히 서비스가 확충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시민 이종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 못지않게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 나왔듯이 2024년에 충남지사와 대전시장께서 이제 통합을 먼저 들고 나오고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고요.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정가에서는 대부분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25년 말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모두 다 이제 반가운 이런 기색으로 찬성하시고 또 반대로 본인들이 먼저 내놓았던 그런 통합 의제를 이제는 반대 혹은 트집 잡기 뭐 이런 그 모양새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런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 통합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의제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이런 혼란 속에서 이제 많은 그 여론 수렴을 위한 그 모임이나 타운홀 미팅 같은 게 있긴 한데 그 대부분 가보면 일방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시민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려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그 주민투표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찌 보면 여야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 혹시 뭐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에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저인데요. 사실은 2024년 11월 달에 이장우 시장님과 김태훈 지사님께서 통합을 선언했을 때 가장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국회와 소통하지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한 번도 국회와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세게 했고 그리고 이게 통합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비전이 잘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근데 대전 충남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통합이 문재인 정부 때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민선 7기 시장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쭉 진행돼 왔던 바인데 실제 그 진행돼 온 연상선상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돌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은 왜 하냐? 뭐 여러 앞에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권한과 예산을 가져와야지 특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법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대통령과 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함께 합시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다 이렇게 해서 호응했고 중앙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이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견 수렴 과정 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고요. 저희도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과 죄송함도 있습니다. 근데 의견 수렴은 법이 통과됐다고 의견 수렴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이 통과돼도 법의 통과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 많은 지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행정 절차는 의견 수렴 과정의 행정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이제 대전시장과 도지사께서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작년에 20개 시군구를 돌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시도 의회에서 7월 달에 통합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했으려면 그때 사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주민투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투표를 지금은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고 또 이거는 중앙정부가 사실은 주민투표 관련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민투표를 뛰어넘는 여러 수기 과정을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정보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겠다. 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충남에서 오신 우리 도민분 또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계룡시청에 근무하는 문경원입니다. 계룡시 인구가 지금 4만 7천 명인데 대전 서구 인구가 47만입니다. 인구가 10배가 많은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동등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재정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에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전 충남 특별시 그다음에 대전 특별시가 될 경우에 각 자치단체 충남의 15개 시군, 대전의 5개 구의 지역 명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아주셨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통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도 지역 내 또 차별이 존재하진 않을까, 또 그리고 통합시가 됐을 때 지역 명칭에 대한 거 각 시군들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계룡시 중심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의 어떤 가치가 기본적으로 초강력으로 어떤 체급을 키우는 것도 하나 있지만 그렇게 커진 체급 하에서 그 가시를 지역에 골고루 나누는 균형 성장의 가치를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고 그걸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종전에 누리던 어떤 행정 재정적인 이익은 감소되지 않도록 딱 명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통합을 통해서 이제 절감되는 행정 비용이라든지 지금까지 말해왔던 어떤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결국은 농어촌이라든지 어떤 낙후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됨으로써 지역 간 어떤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이 어떤 절감이라든지 새로운 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특별법 안에도 보면 균형발전기금이라든지 뭐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다음에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다음에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군구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 서비스는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평소에 받던 행정 서비스는 가까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요. 그 명칭, 그 각 군구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제 법률안에는 일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률안 할 때 논의가 될 부분이고 이기 때문에, 근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시민 설재균입니다. 먼저 그 통합특별법 특례가 사실은 이제 어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어떤 보편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냐라는 어떤 비판도 상당히 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개정 등이 오히려 특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 권한의 배분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통합특별시장이 이제 선출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통합청사의 위치를 이제 결정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여야 이제 정치권에서 그 통합특별법이 이 상태로 이제 통과될 경우 그러면은 많은 이제 지역 간의 이제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통합청사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또 지역 정치권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책임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 시민들과 또 함께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통합시 출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청사 위치라든지 이런 행정적 측면에 대해서 궁금함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정문 의원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예, 이번 그 통합과 관련해서는 대전 충남 대전 특별법 통과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수된 법안이 엄청 많습니다. 지방자치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함께 있어서 우선 이번에 충남 대전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모순되지 않고 하지 않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그 목록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순이 없게 그리고 통합을 지원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청사의 경우에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양쪽에 있는 통합청사를 어느 곳을 폐쇄하고 어느 곳을 사용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 자체에도 두 청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고 다만 기능별 권역별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향후 논의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선출되는 통합시장이 통합의회와의 그런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별로 또는 권역별로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아마 그에 대한 위치를 정할 것이다. 근데 왜 이번 법에 통합청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통합청사를 어느 곳에 만약 배치한다고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 배제가 되는 지역은 또 얼마나 또 사실 반대도 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통합시장님께서 지역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기능별, 권역별로 잘 또 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말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솔직한 마음들, 질문들 주셨는데요. 모두 지역민으로서 담긴 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제도 또 삶과 즐겼대 부분까지 쟁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여쭤볼 텐데요. 먼저 박정현 의원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 여러 요구들이 있고 특례와 관련해서도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 질문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시장님, 도시장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내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대전은 혁신의 경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산업이 있는데 사람은 떠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충남 대전 통합은 대전을 혁신의 본산으로 만들고요. 충남이 사람이 돌아오고 산업이 더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도권에 대항하는 하나의 광역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세계적인 혁신 도시를 우리 지역에서 만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대전 충남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늘 끊임없이 수기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잘 경청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법안과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정문 의원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 또 우려가 공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은 다만 어떤 행정구역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수도권 1극 체제로가 지속이 된다면 결국 충남, 대전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충남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통합 과정에서 여러 도민들, 시민들의 우려 부분을 통합법에 담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통합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만약 더 필요하다면 특례 조항이라든지 재정 확대 이런 권한 부분을 우리 정치권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 또 지자체를 또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전 충남 통합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대전,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 여러분의 생각이 이어지고 또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고 대전 MBC가 함께한 특별 기획 대전 충남 통합 다시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